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당황한 사또 어사의 대책. 날씨 좋은 가을의 어느 날 전라도 담양 고을관아에서 몸집 비대한 사또가 귀찮은 듯한 말투로 이방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이방은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돌아서서 썩 내키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방에게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이방은 마부 한 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긴 하지만 썩 내키지 않는구먼. 이방은 평소 자상한 성품이지만 일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하는 올곧은 성미인지라 사또 대신 광주로 가서 임명장을 받아와야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은 동행한 젊은 마부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었고 마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남의 집 하인으로 있다가 관아에서 마부로 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은 마부의 고달팠을 삶에 동정심을 느끼면서 부친은 생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마부는 당시 자신은 어렸기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관아에 도착해서 이방은 임명장을 받아 객사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부는 근처에 고향 친구가 있다면서 자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회포를 풀고 오게나. 그날 이방은 혼자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부가 말에 털을 빗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담양으로 향했는데 인가가 적은 들판 길에서 집단을 가득 실은 우마차와 마주쳤습니다. 우마차가 옆으로 지날 때 이방이 탄 말이 깜짝 놀라 길 아래 논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말고삐를 잡고 있던 마부는 논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뒹굴었고 이방은 가까스로 말에서 뛰어내렸으나 뜻밖의 충격으로 기절했습니다. 얼마 후 이방이 깨어나 주변을 살펴보니 놀랐던 말은 논에 서 있었고 마부는 신음을 내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다가가서 괜찮냐고 묻자 마부는 그제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이방은 크게 다친 곳이 없었고 마부도 얼굴에 상처만 조금 생겼을 뿐 부러진 곳은 없었습니다. 이방은 뒤늦게 임명장 상자가 생각나서 불이 나게 확인해 나섰고 한쪽 구석에 나동그라진 상자는 흙이 조금 묻어 있었지만 멀쩡했습니다. 두 사람은 흙을 털고 행장을 갖춰 다시 길을 떠났는데 마부는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습니다. 밤늦게 집에 도착한 이방은 상자를 문갑 위에 올려놓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배변감이 느껴져 변소로 가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먹은 것도 별로 없건만 꽤 많은 양을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고 방으로 돌아와 문갑 위를 바라보던 이방은 문득 이상한 직감이 들어 임명장 상자를 다시금 살펴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상자 뚜껑을 막아 붙인 봉인 지킨 종이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자가 조금 전보다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이방은 얼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방은 곁에 있는 아내에게 이 방에 누가 다녀갔냐고 물었습니다. 이 방 아내는 계집종이 잠깐 청소하러 들어왔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방은 계집종을 불러 상자에 손을 댔는지 물었고 계집종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방은 낭패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이방은 다음날 사또에게 사실대로 아랜 후 벌을 받겠노라 말했습니다. 이방보다 더 놀란 사또는 이 일이 알려지면 큰일이므로 노심초사했습니다. 사또는 계집종부터 조사해야겠다면서 당장 불러오라고 지시했다가 이내 말을 받고 직접 이방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사또는 일의 진행 순서대로 우선 마부부터 신문했고 마부는 임명장 상자를 만진 일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집종도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무서워서인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또는 내일 다시 엄히 조사하겠다며 일단 돌아갔고 이방은 유력한 용의자로 몰린 계집종을 자기 집광에 가뒀습니다. 이방의 집이 초상집 분위기가 된 그날 저녁 지나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유숙을 요청했습니다. 신경 예민 상태인 이방은 나그네에게 오늘은 곤란하니 다른 집으로 가보라고 말했으나 나그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 이방 나으리 집 인심이 왜 이리 야박한고? 나그네가 버티고 서서 이처럼 말하자 이방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러니 양해해 달라며 거듭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나그네는 가지 않은 채 머슴들 방에서라도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방은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하인들로 하여금 손님을 대문 옆 행랑채로 모시게 했습니다. 한 하인이 저녁 밥상을 차려준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그네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은 대략 사정을 말해줬습니다. 이방은 성품이 인자하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좋은 사람인데 공경에 빠져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정체는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전라도 곳곳을 암행하던 중 담양 고을 이방이 무척 청렴결백하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니 박문수는 이방을 도와주고자 하인에게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인은 망설이다가 주인에게 가서 말했고 이방은 예우 차원에서 손님을 잠시 사랑방으로 모셨습니다. 경황이 없어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방은 혹시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박문수는 뭔가 생각하더니 이방에게 대책을 말해줬습니다. 이방은 설마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박문수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머슴이 달려와 마부를 붙잡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방은 하인에게 숨어서 광을 지켜보라고 지시했는데 박문수의 예상대로 마부가 몰래 광의 자물쇠를 열려다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그때 광에서 계집종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마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도민임을 자백했습니다. 그로써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이유는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부와 계집종은 본래 사이 좋은 오누이였고 자상하고 후덕한 부모 아래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양 사또가 여러 해 전 다른 고을에 있던 시절 재산을 탐내 오누이의 아버지에게 살인 누명을 씌워 죽이면서 오누이 집안은 풍비박산났습니다. 마부는 복수를 결심하여 누이와 헤어져 지내면서 기회를 봤습니다. 그러다 그 사또가 마침 담양 고을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전날 밤 목수 친구를 찾아가서 비슷한 상자를 만들었고 우마차를 모른 친구가 일부러 말을 놀라게 했으며 이방이 기절한 틈을 타서 상자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마부는 누이와 함께 도망치려 했으나 일이 고요 누이가 범인으로 몰리는 바람에 잡혔습니다. 마부는 아버지처럼 존경한 이방을 곤란하게 만든 점은 죄송하나 어머니마저 죽게 만든 사또에 대한 원한이 너무 컸어 부득이 그런 죄를 저질렀노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방은 광에 있던 계집종을 불러내어 친남매인지 확인했고 계집종은 오빠에게 의심이 갈까 싶어 자신이 뒤집어 쓰려고 일부러 임명장 상자를 깨끗이 닦았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생각 깊은 오누이였습니다. 그런데 박문수는 어떻게 마부가 범인임을 알아냈을까요? 박문수는 바꿔치기에 따른 시간이나 여건을 감안하면 우연히 마주친 우마차가 유력하다고 보았습니다. 계획된 사고로 여겨졌고 계집종의 임명장 상자 청소는 속임수라고 분석했고 둘이 공모했다면 마부가 계집종을 구하러 가리라 예견했습니다. 사정을 파악한 박문수는 눈물 흘리는 오누이를 일단 광에 다시 가뒀습니다. 다음 날
어사 출두한 박문수는 백성 재산을 빼앗은 죄를 물어 담양 사또의 관직을 삭탈한 후 오누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방은 자식이 없던 터라 오누이에게 함께 살 마음이 있는지 뜻을 물었고 오누이는 이방 부부를 부모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